네, 오늘커의 당담사입니다. 시간이 지체된 만큼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물가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걸 미리 알고 아마 경고를 한 걸 텐데 아무리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된 수치가 1981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점은 해도 너무했죠. 참고로 지난주에 당잠사에서 체크해드린 수치는 전월 대비고요. 이제 세부 항목까지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연 대비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8.6%, 근원 CPI는 6%입니다. 월가에서 그래도 계속 좀 눈높이를 높여가면서 어느 정도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소식이 잇따랐다라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높여 잡았거든요. 바로 직전월 수치가 8.3%였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가 직전월 정도 될 것이다. 사실 이것도 충격인데요. 가장 높게 잡은 쪽은 노무라, 모건 스탠리 등 8.5%. 이것도 설마 시장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뛰어넘은 헤드라인 수치가 발표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부 항목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쪽이 한 달 전 대비 수치고요. 이쪽이 1년 전 대비 수치입니다. 보시면 전체 CPI 구성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좀 비중 있는 쪽이 거주비인데요. 거주비 같은 경우 한 달 전보다 0.6% 올랐고 1년 전보다 5.5%나 뛰었습니다. 거주비는 천천히 오르는 편이기 때문에 1년 전 수치를 조금 더 무게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자재는 보시는 것처럼 한 달간 1.4% 상승했는데요. 1년간 박삼 물가가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이 에너지가 문제인데 에너지는 한 달간 3.9% 올랐고 1년간 34.6%나 치솟았습니다. 그중에서 단연 기름값이 공포 수준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한 달 전보다 17%가량 폭등을 하면서 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뛴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일부에서는 리터당 지금 주유비 하려면 3,000원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타깃의 실적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어서 그래도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유가가 지금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정말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유가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천연가스, 연도별 재고량 비교표인데요. 이제 원유 쪽의 재고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6년부터 2019년 레인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2021년이 빨간 라인이죠. 모든 수치를 지금 다 밑돌고 있습니다. 가장 짙은 검은색이 현재 라인인데 여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최근 5년 평균치보다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역사적으로 여름이 되면 에어컨 등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량이 점점 떨어질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보유한 것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은 그렇다고 늘어났냐? 그러지도 않은 그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8일에 이제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모순적인 상황이 이게 큰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벌인 러시아는 지금 에너지를 팔아서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죠. 미국의 요청에 신경도 안 쓰는 사우디 역시 경제 성장률이 지금 10%대에 이르는 대호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포인트가 이게 걱정되는 거 이 부분이었는데요. 인도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원유가 싸게 나오고 있어서 이 러시아 쪽에서 원유를 사서 이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랑 사이가 멀어진 이런 국가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모습 현재 역설입니다. 다음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유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사우디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증산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증산에 나선다 하더라도 시차가 존재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셰일 업체들이 앞으로의 시황을 대비했을 때 증산을 했을 때 지금 당장 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황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증산에 나설 계획이 없다라는 포지션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이든 연설문을 좀 캡처해 왔고요. 대부분의 내용을 쉽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색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바이든 연설 내용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금 잘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덕에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푸틴으로 인해서 그리고 물류 기업들이 지금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문제, 물류 기업들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세금 안 내는 기업이 많은데 납부하라고 그 내용까지 압박으로 마지막 코멘트를 넣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게 이 미 행정부의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 그동안 그 전 정권과 다르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석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보면 친환경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충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 행정부가 해야 하는 방향은 결국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게 하면서도 강하게 금리를 올리고 긴축하는 방향으로 클릭을 해야 하고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도 이 유가를 잡아야 하는데요. 모두 상충되죠. 쉽지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참 이 연설문이 미국 장 마감되기 한 2~3시간 전에 있었는데요. 체면치레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설 끝나고 주가는 더욱더 밑으로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가 거의 저가 수준으로 맞췄죠. 3대 지수 일제히 큰 폭의 낙폭을 시현했고요. S&P 500 지수 2.9% 급락, 나스닥 지수는 3.5% 급락으로 3일 연속 급락 행진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못했습니다. 국채의 금리 상승률이요. 계속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CPI 부담을 고스란히 전해받고 있고 앞으로의 정책적인 흐름을 봤을 때 CPI 물가 잡기 어렵고 혹은 유가를 잡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이제는 3%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더 뛰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섹터 종목들 다 떨어졌기 때문에 종목을 짚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E 페드워치 그 금리 인상 부분이 어떤 쪽으로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체크해보고자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6월, 7월 연속해서 빅스텝 50bp 인상의 지금 컨센서스가 압도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이건 이제 9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쪽 75bp 인상 쪽에 더 많이 포지션이 잡히고 있습니다. 50bp 인상은 41.6%고요. 결국에는 9월 들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으로 어림없다. 자이언트 스텝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표에 좀 녹아져 있습니다. 이 아래는 데이터 수치를 월별로 쭉 좀 정리가 돼 있는 표인데요. 6월에는 50bp 인상의 컨센이고 7월에 50bp 인상 컨센입니다. 이 한 칸당 25bp라고 보시면 되는데 9월은 말씀드린 것처럼 딴딴딴 3칸 가야 되죠. 75bp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이 나타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건 이거죠. 금리 인상을 너무 강력하게 베팅을 하는데 과연 경기 침체를 안 보면서 연착륙이 가능할까? 거기에 의문표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일정이 대기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FOMC 일정이고요. 현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채권 만기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15일부터 채권 만기 시작이고요. 이제 QT까지 대비를 해야 할 판입니다. 여기에 17일은 내마녀의 날까지 미국은 바라보고 있어서요. 이번 주 포지션은 하방을 열고 보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힘들지만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이 부분을 그래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많긴 한데요. 내용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사실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슈크지의 암살 배후로 사우디 왕족이 지목되자 여기를 우리가 왕따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를 찾게 될 거라는 보도가 미국 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쪽에서는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 월가의 분위기가 다 이제 사우디를 방문할 거다라고 관측이 압도적으로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가도 실질적으로 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카드가 나오느냐 여기에는 아직 미지수가 달려 있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기댈 수 있는 쪽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언론이 이 이슈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시죠. 조금 더 희망 회로를 가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각국의 물가지수 CPI 연율 기준으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일본과 중국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평온한 모습의 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한 중간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일본과 중국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일본 니케이 지수 캡처를 해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약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수도 양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저점에 비해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13%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중앙은행 BOJ는 미국의 연준이나 유럽 ECB와는 다르게 양적 완화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채금리의 흐름을 보셔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물이 한 3%대에 진입을 한 데 반해서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본 쪽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쪽이 무엇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아래에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학 관련 쪽이 28%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련, 테크 관련이 그 다음 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국내에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기업별로 찾아봤는데요. 일본에서 매출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 하나금투에서 조금 전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IT 기업도 보이고 통신 쪽이 좀 있죠. 그리고 자동차가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밸류체인으로 엮여 있는 국내 기업들 아래에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통신 쪽이라서 이걸 감안하고 보셔야겠고요. 화학과 이 배터리 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섹터들이 눈에 띕니다. IT 쪽, 자동차 쪽은 타이어 쪽이 밸류체인으로 엮여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수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A지수가 바닥 대비했을 때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되돌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이유는 사실 정책 기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플랫폼 규제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걸었던 거 푸는 쪽으로 가닥을 다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포지션이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A주에 상장돼 있는 업종 중에서 예상 매출액의 변동 부분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 수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회색 막대가 3개월짜리고요. 지난 라인이 1개월짜리인데 사실 1개월 추정치가 많이 올라간 쪽은 많지는 않습니다. 순서로 보면 화학과 석탄과 철강, 전력 순이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쭉 내용 한 장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앞으로 상수로 놓고 좀 긴 호흡으로 변하지 않을 변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여전히 이걸 겁니다. 에너지 안보는 각국에서 이어질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를 고민해야 되는 포지션이고 공급망이 현재 미국과 유럽으로 재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미국 쪽으로 온쇼어링으로 재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프렌드쇼어링이 맞물려 있는 상황 이죠. 그래서 KPX가 증가되고 있는 쪽이 무엇인가는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업종, 먼저는 에너지 안보 쪽은 원자재, 에너지, 상사, 유틸리티, LNG가 되겠습니다. 미드스트림 쪽에 조선이 포함이 되고요. 신재생과 전기차는 정책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와 맞물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봤을 때 증권가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업종은 음식료와 유통과 엔터 등이 됩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